자, 이번 시간은 이론교재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34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에 이제 별표를 해두시고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를 보셔야 돼요.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설명 안 들으면 어떻게 외워야 할지도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 들으면은 3분의 2가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앞에 보시죠. 집중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부자동네였습니까? 달동네였습니까? 달동네잖아.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었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이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다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공공개발로 합니다. 공공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못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사업은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 공공개발 방법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 주거환경 사업은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이기 때문에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공개발이니까 누가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되지. 시장, 군수 등. 시장군수 등이니까 서울은 누구죠? 관할구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관할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죠. 관할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하냐면 주택공사 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공등이라고 그러죠. 이때 주공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해서 하는데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까 스스로, 환, 수, 관 네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네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을 할 때 시장군수 등이 주공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환, 수, 관 뒤에 세 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할 때 시장군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을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단 천재지변 등에서 달동네가 산사태로 무너지려고 해. 그러면 동의를 받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할 때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교재를 체크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시험 내지는 않잖아요. 조문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재는 조문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스스로 동그라미. 스스로 몇 번째 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이잖아.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할 때는 줄 거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줄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를 지정하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 여기까지 줄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려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공개를 현재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첫 번째 방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총격 방식은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이잖아. 이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을 할 때는 주관경사업은 역시 누가 합니까? 시장 구수등이 직접 시행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정한 자가 누구죠? 기억위원이라. 기억위원회 보니까 첫 번째가 A번에 누구죠? 토지, 주택공사 등등이라 밑에 그냥 안 내려가도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토지, 주택공사 등등이에요. 아무튼 공공임인가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잖아. 안 내려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동의 요건이 3번에 나와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동의 요건이 3번에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 2번은 몇 가지 방법이죠? 세 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청구액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자, 공남 공급을 현재 줄 거죠, 이제. 해당 정비 정구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얼마죠?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시대수 가마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계속 줄 거예요.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위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다르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딱 묶어서 비교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사업시행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달라. 단 동그라미 4번 옵니다.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동그라미 4번 앞에 동의 생략 적어요. 동의 생략. 동의 생략. 4번 시장수당은 천재지변 미칠 거죠. 시장수당은 천재지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천재지변.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긴급히 정비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동을 지정하여 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주관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주관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한마디로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시장 구수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 주택 구성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와요. 349페이지 제일 위에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별표 2개 하시고 너무 중요한 거죠. 고개를 드시고 앞에 가주세요. 고개 드시고 앞에 오시죠. 재개발 사업은 교재 꼭 체크해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그래서 필기를 안 해도 걱정할 필요 없죠. 교재 항상 체크해드리니까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보자는 거죠. 재개발은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니까 해당 지역에 땅 갖고 있고 집 가지고 있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재개발 구역의 주택은 주로 공동주택이었습니까? 단독 다시대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다시대 주택이 많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단독주택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기반시 일학해지면 주로 재개발 대상인데 단독주택 다시대 주택은 아파트 재건축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자입니까? 좀 소득이 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달동네고 여기는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아요. 여기는 중산층 거주지역이 많고 대체로 볼 때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주관경 개선사업에도 부자 있습니다. 알겠죠? 재건축 대상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근데 법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아니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해야 됩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아까 그 상업 쪽에서는 재개발은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잠실, 롯데월드 재개발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거기 롯데월드 재개발하면은 롯데그룹에 속하는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이 세 개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 맞죠? 롯데가 롯데월드 재개발하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지 여건이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수립하지 않고 롯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때 2017년도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정비법에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주에서 재개발은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 맞죠? 그럼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단독으로 공장 재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예를 준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무조건 아무리 아파트값이 비싸도 100억이 넘지는 않잖아, 잘. 70억, 80억이지. 30억, 50억이고. 그러면은 10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도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단독 시행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 다.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하고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고 단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재벌이 가지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 이게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과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도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고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과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도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소소하게 외워야 될까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까? 그러려니.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이 가반수 동의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시장 구수 등과 즉 관할 구청장과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관할 구청장 등과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교재 한번 봐요. 체크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 349페이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박스에 들어오세요. 재개발 사업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이 시행, 조합 동그라미. 조합 단독 시행을 말하는 거야.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원칙인데 뒤에 봅니다. 조합은 얼마나 동의하면은 가반수 동의를 받으면은 그 재개발 조합도 시장구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인 20인 미만인 경우 줄 거예요. 20인 미만이면 누가?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함이 원칙인데 그때도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구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 줄 것이고 조합 동그라미. 조합의 단독 시행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구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관경영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만. 단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 미만일 때 20인 미만이면은 그때 토지 등 소유자는 재벌이라고 보시면 재벌. 그래서 재벌은 경제적 여건이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 시행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비사업 시행자였는데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4번에 보면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도 특례로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공공개발 방식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천재지변. 두 번째 줄 거죠.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하면은 언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만듭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여러분 교재 353 와요. 353페이지 오면은 6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대행 나와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대행을 작은 별표로 하나 해요. 별표를 작게. 작은 별표.
자, 주관경영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이니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되면은 재개발합니까? 재건축합니까? 재건축하지. 재건축은 보존 방식이었습니까? 철거 방식이었습니까? 철거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아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존 방식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철거 방식이니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아파트는 그대로 둡니까? 철거합니까? 철거하니까 그대로 거주하십니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옮기죠? 되게 이제 법에도 없는데 그 재건축하면 시공사에서 재건축 사업을 유치하려고 따내려고 사업권 따려고 조합원들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줘요. 무료로. 맞죠?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인근의 전세 아파트에 이주해서 살고 있죠. 손꼽아 기다립니다. 3년 뒤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눈물의 전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에.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입주 날짜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설레고 좋겠어요. 그죠? 재건축으로 재산도 기존에 재건축하기 전에 7억이 최소한 뭐 17억 되고 하니까 15억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분양가가 꿈에 부풀어 있었지. 근데 손꼽아 입주 날짜를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이 그 공사 현장,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좋은 소식이 달아왔어. 조합이 파산해버렸대. 어떡하실래고요? 자, 이렇게 조합이 파산하면은 주된 졸다가도 일어났어. 조합 파산 소식에. 그러면은 그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재건축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조합원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무사하게 조합을 입주시키는 제도가 정비 사업 대행 제도예요. 그래서 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업 대행이 대충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대행되려면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정비 사업이 대행되려면 일단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누구여야 되냐 하면은 시행자가 조합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 시행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 사업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정비 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그러니까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소송 진행 중이면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중단되는 거라. 그 다음에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되면 저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재에 박사 안에 대행 사유가 있을 거야. 박사 안에 동그라미 1번 봐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동그라미 1번에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되면 이게 대행 사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사업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법적으로 정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 대행자는 누가 되냐면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는 누구죠? 서울, 부산은? 서울, 인천은 관할구청장이잖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거나 아니면은 주공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정비사업 대행제도예요. 누가 시행자에 되죠? 시행자가 누구에 되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해. 그때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근데 지정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다는데 안 들어가도 돼, 몰라도 돼요. 그냥 지정개발자. 거기서 끝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대행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기 보고 대답하십시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객관식입니다. 1번 관할구청장,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투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4번 최기라.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네. 그 정도 실력이면 뭐. 자, 그러면은 시행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을 누가 했죠? 대행자가 일을 대신했잖아. 그래서 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대신하면서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에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 정비사업 대행을 기본적인 사항만 전달해 드리는 거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정비사업 대행을 소개를 해드릴 거요. 자, 353페이지 내려봐요. 353페이지 큰 2번 봐요. 사업대행자의 권리 읽어볼게요.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그럼 시행자입니까? 대행자입니까? 대행자잖아. 대행자는 시장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즉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 대행하는 시장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아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였잖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그만 설명드렸죠? 네. 정비사업 대행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로서 앞으로 시행자에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도 다 했고 상당히 범위를 넓혔어요. 여러분 교재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오셔서 이제 펼쳐 두시고 잠깐만 고개를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부한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자를 원칙적 시행자부터 시작해서 예외적 시행자 그리고 정비사업 대행자까지 다 공부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사업은 셋 중 뭐죠? 재건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은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비조합을 공부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조합은 체크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조합 설립 과정을 필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358페이지 옆에 공간이 있죠. 공간에다가 조합 설립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조합 설립 과정이죠. 조합의 설립.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조합, 설립. 여러분 정비 사업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비 조합은 몇 개가 있죠? 중환경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이잖아. 그러니까 중환경개발사업은 조합이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조합은 존재하기 때문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개, 정비조합은 2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1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개. 주택법상 주택조합, 무슨 조합이 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리모든 주택조합. 그렇게 해서 3개. 주택조합 3개, 정비조합 2개, 도시개발조합 1개.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조합은 모두 몇 개? 6개. 그렇게 됩니다. 자, 조합의 설립.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제일 먼저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구성 요건을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 같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요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5인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조합장을 포함한 5인,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몇 인?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에 관하여 시장구수등의 인가를 받습니까? 승인 받습니까? 승인.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승인이에요.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중요해요. 이렇게 구성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제일 밑에 봐요. 여러분 교재 358페이지 제일 밑에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암기. 1번에 이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것죠?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 작게 줄 거예요.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문관리업자 동그라미 1번 중간에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 동그라미. 그리고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변경합니다. 설 동그라미. 계략적인 사업 시행 것을 작성합니다. 개 동그라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 동그라미. 그래서 전설개조 그렇게 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전설을 개조합니다. 전설을 개조한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전설 개조. 그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이제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 바로 적으십시오.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지정권자. 지정권자 아니고 시장군수 등의 설립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30일, 설립 인가 후 30일 내에 등기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 성립, 정비사업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조합 설립 과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의 요건은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뭐죠? 승인. 조합의 설립 절차는 인가. 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 조합의 성립 요건은 등기.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비조합의 설립 과정입니다. 동의요건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의요건은 여러분 교재 보세요. 360페이지 봐요. 360페이지 보면은 3번 정비사업조합의 2번에 보면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나와 있습니까? 특히 재개발부터 재개발 암기하고 문제풀이 할 때 재건축 암기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라고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빨리 오세요. 365페이지 봐요. 365페이지 오면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건데요. 365페이지. 365페이지 조합원 자격 찾으셨습니까? 네, 조합원 자격을 펼쳐놓고 교재 봅니다. 교재. 줄 것이십시오. 제가 읽으면 줄 것이고 가로에 건너뛰라고 했죠? 줄 것이십시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그래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줄에 가로 내실 것죠?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이 됩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야 되죠. 줄 것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법적으로 조합원을 보게 됩니다. 1번 줄 것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동그라미, 공유에 속하면은 공유자 전부가 조합원입니까? 대표자 1인입니까?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옵니다. 투기갈 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의 양도입니다.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투기갈지구 동그라미, 투기갈지로 묶인 줄것죠.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투기갈지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후 앞뒤로 가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관리 중개인가 후 앞뒤로 가로 관리 중개인가 이후부터 손 떼시고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기갈지로 묶이면은 전매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못한다 이 말이야.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중개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못해요. 입주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매 제한을 받는데 단 동그라미 하죠. 가로 안에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과 이혼을 원인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상속과 이혼은 양도 양수 금지 대상에 제외되니까 네, 조합원 지위를 상속과 이혼을 원인으로 할 때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373페이지 와요. 373. 373페이지 오셔서 대의원회가 나옵니다. 대의원회 찾으셨습니까? 네, 별표하시고요. 1번 줄 것죠?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동그라미 합니다.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도시개발조합은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죠? 조합원 수가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 50인 이상이면은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375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375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 드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뭘 공부하셨을까요? 1시간 내내 거의 40분 동안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부한 거예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 중 마지막으로 누구를 공부한 거죠? 조합을 별도로 학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의 80~90% 누구죠? 조합.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조합. 그러면 조합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방 배웠잖아.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시행자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뭐가 구성됩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뭐하죠? 등기하면은 정비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조합이 무엇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되는 거죠. 그러면 국도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뭐죠? 국도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실시계획.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실시계획.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실시계획이 아니거든요.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그냥 사업시행계획이라 그래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구청에 가서 인가를 받고 구청장이 인가하면 인가를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죠. 사업시행인가고시. 그러면은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사업시행계획도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정비사업에서 시행자는 90% 이상이 누구죠? 조합. 375페이지, 375페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줄거 주십시오. 밑줄 거십시오. 사업시행자는, 이때 사업시행자의 90% 이상이 누구라고요? 조합. 조합에서는 줄거죠.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 할 사항이 13개가 보이죠? 그 중에서 6번, 7번을 묶어서 별표.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돼요. 그리고 7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됩니다. 작년에 여기서 시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기고 지금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특례 규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379페이지입니다. 379. 379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나와 있습니까?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를 발표를 하시고 지금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이 특례 부분에서 출제가 돼요.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체크를 해드리면서 진행할 거예요. 쉬우니까 밑줄을 잘 끄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니까 줄 2번 끄라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가버릴 테니까 네, 잘 밑줄 끄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79페이지 1번 교육감 등 협의 밑줄 끄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줄 끄십시오 할 때 정확히 줄 끄시면 됩니다. 준비만 딱 하고 계시다가 시작합니다. 시당수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지금도 줄 것입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줄 거예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자, 그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줄 것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협의 동그라미. 시험 이렇게 나왔죠. 시당수당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될 때는 교육부 장관과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죠. 시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재개발, 지정개발자의 사업배치 규정도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당수당은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개발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시행의 사업시행계획을 할 때,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동그라미 하죠. 지정개발자 할 때는 줄 것죠. 정비사업의 100분의 20분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개발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주거지역보다 사업비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크다 이 말이야. 수십조, 수백조 원이 되는 거야. 이런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이 할 때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개발자잖아. 이때 지정개발자는 가로 안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럼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개발자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비 100분의 20분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된 겁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할 때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분에서 사업비를 예측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37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밑줄 긋습니다. 정비사업시행자는 일부 근처의 존치 동그라미. 존치는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존치, 철거의 반대말이야. 일부 근처의 존치. 그 다음에 리모델링 동그라미. 리모델링도 철거입니까? 존치를 전제한 겁니까? 존치를 전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비사업시행자는 일부 근처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보세요. 오늘 배우기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전부 전면 철거 방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재개발구역 안에 건물은 전부 전면 철거 방식인데 재개발구역 안에 새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가끔 있단 말이야. 이런 건축은 일부 존치시키거나 일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면 철거 방식이 원칙이지만 특례로서 일부 건축의 존치나 리모델링 내용이 포함된 정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384페이지 옵니다. 384페이지. 384페이지 오셔서 왼쪽 진립에 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나와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가 허용됩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 드세요. 설명 잠깐만 들어요. 듣고요. 여보세요. 101동 아파트 102동 103동 재건축 대상입니다. 재건축 대상. 재건축 대상인데 아까 재건축 대상 재건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죠? 이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아파트 건축물도 있고 부속 토지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당년 조합입니까?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되죠. 근데 봐요. 여기 101동에 100% 동의할까요? 부동의 하시는 분도 있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야. 이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지분권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절차를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지분권에 대해서는 수용을 허용합니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 아파트하고 대지지분권은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를 허용합니까? 매도 청구 절차야. 매도 청구 절차. 여기서 외워야 될 숫자가 30일, 2월 이걸 외우면서 딱 진행하는 거라고. 30일, 2월 외워야 된다고.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 누구죠? 조합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줄 것죠.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동그라미. 30일 내에 다음에 당한 자가 누구죠? 기업번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꼴 동의하지 아니한 자 뒤에 치고요. 이꼴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이잖아. 올라갑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에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즉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30일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해야 돼.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촉구하죠? 30일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 내려봐요. 2번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그 해답 촉구를 받은 후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해답합니다. 2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2개월 내에 해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해답 기간이 지나면은 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그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2개월 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 소유자 누구죠? 이때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의 건축물과 토지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만 소유한 자. 여러분 재건축할 때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소유하면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잖아.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가져야 조합원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재건축할 때는 땅만 있고 건물에 있으면 비조합원이야. 전부 비조합원을 말하는 거야. 그 비조합원에게 비조합원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지난도 며칠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답을 촉구하죠? 30일. 해답 기가 촉구하면 몇 개월 내에 해답해야 됩니까? 2개월. 2개월 내에 해답하지 안 했거나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답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비조합원은 해답 기간 만료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그 토지나 건축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소 판결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 거부하면 공탁하고 비조합원 아파트도 밀어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재건축할 때 비조합원 조합 설계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뭘 당하게 됩니까? 시가로 보상금 받습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알겠죠? 매도 청구가 승소 판결 받고 수령 거부하면 공탁하고 조합이 공소해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385페이지 봐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 재건축할 때 매도 청구는 숫자가 30일, 2월 딱 체크하고 시험장에 가면 된다고.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 자, 385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별표하시고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건축을 받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주관경 개선 사업 칠 거죠.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밑줄 것이십시오.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합니까? 매입을 면제받습니까? 매입을 면제받습니다. 왜요?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이니까 경제적으로 배려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386페이지 오세요. 386페이지 오세요. 04번, 386페이지 04번에 임시거주시설과 임시상가 설치 나와 있습니까? 1번 임시거주시설 등 조치 별표하시고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시행령 미칠 것이십시오.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미칠 거예요. 여기서 주관경개선사업은 달동 내, 재개발은 서민증거주택이에요.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은 경제적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잖아. 그래서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손대고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시행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안과 그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 시세에 임시거주하거나 줄 것이십시오.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시행자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이나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정비사업 두 개가 뭐죠?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은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중산층거주지이니까 임시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나 그리고 임시거주에 상한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대상이 아니에요.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도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사업권 따려고 법은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만 된다고 했지만 재건축도 전체자금 융자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한단 말이야. 법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돼요. 넘겨주시고 389페이지를 펴놓으시고 05번 관리처분계획 등을 펼쳐두시고 휴식 후에 진행합니다.